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24년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의 확대 등 상속증여와 관련한 주요 개정안 내용을 위주로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주로 다루는 법인 컨설팅 및 법인 코칭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들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개정안입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대한 내용에 해당을 하는데요. 최근 새롭게 설립한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플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충분한 세법 검토를 거쳐서 신규 법인 플랜에 제안을 드리거나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규정이 바로 상속증여세법의 제45조의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규정입니다. 해당 조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특정 법인이 그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에 그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서 특정 법인을 쉽게 가족법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번 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서는 첫 번째로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두 번째 재산 또는 용역을 고가 또는 저가에 거래하는 경우, 세 번째 채무를 면제, 인수, 변제해주는 경우, 네 번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그 과세 대상 거래로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추가가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 자본 거래에서 증자나 감자,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래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법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러한 자본 거래가 상증세법 제45조의 5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 거래를 활발하게 활용한 여러 가지 절세 플랜이 가능했고, 실제로도 많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가족법인과의 자본 거래를 활용한 플랜을 계획 중이셨던 분들은 설계 방향을 전면 재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본 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라고만 광범위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자본 거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시행령이 개정안이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이 자본거래 범위에 가족법인으로서의 배당도 포함이 될 것인지의 여부인데요. 일부 사람들은 배당 행위가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포함된다라고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상증여와 배당은 엄연히 다른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달리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저의 입장도 후자에 해당을 한다, 달리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시행령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내용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자산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2020년도의 세법 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처음 등장하면서 그 하위 조문으로 함께 등장했던 내용인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같이 사라지나 싶었는데 이 내용만 살아남았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내용을 먼저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전에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기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기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주식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규정이 처음에 세법 개정안에 등장했을 때에는 가장 이슈화되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익 소각의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이익 소각을 진행함에 있어서 1년간이라는 텀을 도야하기 때문에 이익 소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려한다라는 부분이죠. 최근 가족으로서의 주식의 증여 이후에 진행하는 이익 소각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안 판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소각의 리스크가 많이 해소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익 소각에 관한 최근 판례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이익 소각에 관해서 설계 방향이라든지 스케줄링을 하는 부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가족으로서 주식 증여와 이익 소각을 계획 중이셨던 대표님이 계시다라면 좀 더 체계적인 플랜을 통해서 그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익 소각에 대한 업무를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방향 설정과 스케줄링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개정안입니다.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 특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업 밸류업 일환으로서 정부가 밀고 있는 세제 혜택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된 것인데요. 다소 아쉬운 내용으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개정 내용안을 먼저 살펴보시죠. 제가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해당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만 국한되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기존 영상에서 기업 밸류업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 정책이 상장 회사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 반사 이익을 비상장 회사들도 누리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세제 혜택의 대상은 상장 기업으로만 딱 특정을 해버렸는데요. 그래도 해당 과세 특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당해년도에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소각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하였고 직전 3개년 평균 대비해서 5% 이상 증가했다면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는 5%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내용이 일단 들어가게 되고요. 더불어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 네 번째 개정안에 해당합니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개정안 또한 기업 밸류업의 일환으로 나온 세제 혜택 내용인데요. 이 내용 또한 비상장 회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뒤에 세법 개정안이 바뀌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해보자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 주주가 지급받은 현금 배당액의 일부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과세 특례 규정이고요. 현금 배당액 전액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주주환원 규모와 증가분에 연동해서 분리과세 배당 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로 개정안이 나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4%가 아닌 9%로 인하하고요.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따른 세법 개정안 내용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그에 못지않게 정치권의 반발도 심각해서 실제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세법 개정이 통과되어 실제 시행이 된다면 추후 세제 혜택의 대상이 비상장 회사로 확대가 될런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4년도 세법 개정안 중에서 법인 컨설팅 코칭 분야에서 다뤄지는 주요 내용들을 뽑아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가 봤고요. 자, 다음에 또 올려드릴 세법 개정안 3탄에서는 예고를 합니다. 공제 감면 규정에 관한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니 다음 영상도 역시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